결혼식이 무너진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소라는 잠잠해졌지만 집 안 구석구석에 남은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때 반듯하다 불리던 청년 이지혁은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한쪽에 앉아 한 모금씩 술을 들이켰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얼음소리가 밤마다 얇은 벽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면도를 걸은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자라 있었고 충혈된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도 대꾸를 하지 않았고 대꾸를 하더라도 짧게 끝내곤 하였습니다. 가족조차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벽이 세워져 버렸습니다. 국을 데웠다가 불을 줄였습니다.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틀어진 걸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물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설거지 물만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상철은 담배 한 개비를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불을 붙였다 껐다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결국 저 아이가 저런 선택을 한 거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말보다 한숨으로 먼저 흘러나왔고 한숨이 깊어질수록 어깨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켜두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에 오래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시선은 자꾸만 유리창 너머로 멀어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 사이로 이지혁의 뒷모습을 찾아 헤매곤 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말이 박혀 있었습니다. 넌 나하고 안 어울려. 그 한 문장이 오래도록 그녀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의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던 지혁의 굳은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미움은 쉽게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도 계산도 모두 잃어버린 채 그저 무너진 한 사람으로 서 있던 그의 뒷모습이 자꾸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그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커피를 내릴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잔을 손님 앞에 놓고 돌아서는 순간 깊게 숨을 내쉬곤 하였습니다. 왜 저 사람은 스스로를 저렇게까지 무너뜨려야 하는 걸까?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그는 멀찍이서 지역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절친이라 불리던 사이였습니다.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무리 앞에서 지역이 먼저 서주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역은 빛이 되었고 자신은 그림자가 되었다고 그는 말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지역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했다가 무너져 내린 남자, 체면과 계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남자였습니다. 정의롭고 강단 있다던 내가 결국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구나. 성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오래 묵힌 질투와 열등감,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계속 지은호에게 닿았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지역을 바라보는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순간 성재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래 기다렸고 오래 참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그는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짐 끝에는 늘 불안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쪽에 여전히 지역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눅눅하였습니다. 이지혁은 인력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서서히 날이 밝아왔고 미닫이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습관처럼 줄을 섰습니다. 그도 그 줄에 서서 빠르게 내리는 눈빛들을 피하였습니다. 벽돌을 나르는 일, 철근을 옮기는 일,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덜 복잡해진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은 금세 터졌고 어깨는 쉽게 내려앉았습니다. 한낮의 볕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의 발자국은 자꾸만 짧아졌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그는 물을 들이켰고 물보다 더 깊은 곳에서 쓰라림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 길밖에 없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현장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고 누군가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르며 달려왔고 차가운 들것 위로 그의 몸이 올려졌습니다.
하늘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병실은 조용하였습니다. 기계의 삑삑거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박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좀 쉬어라. 도울 수 있는 건 내가 하겠다. 이지혁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하였습니다. 내 일에 끼어들지 마. 내 도움은 필요 없어. 그 말은 칼끝처럼 짧고 차가웠습니다. 성재의 손이 공중에서 멈추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타까움, 분노, 서운함 그리고 다시금 올라오는 질투였습니다. 그는 끝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고 그 울림이 복도를 따라 길게 흘러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상철은 새벽마다 문을 나섰습니다. 예전의 공장으로 혹은 이제는 간판만 남은 낡은 창고 앞으로 그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겨진 이력서를 꺼내 들면 사무실 직원은 늘 비슷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나이도 있고 자리도 이미 찼습니다. 돌아서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늘 느려졌습니다. 가로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그림자 끝에 그의 신발이 얹히곤 하였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손을 더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은 오래된 열쇠와 구겨진 동전, 그리고 어쩌면 쓸모 없어진 자존심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었습니다. 김은 이미 사라졌고 국물은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말없이 그 앞에 반찬을 더 놓았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녀는 눈빛으로 말하였습니다. 이상철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조금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차남 이지환의 비밀은 끝내 드러났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상철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너까지 이러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겠냐? 지환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아버지, 제 탓만은 아닙니다. 저도 버티려 했습니다. 그 말은 공기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죄책감과 자존심이 얽히면서 모든 말이 쉽게 사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환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고 골목 끝에서 멈춘 채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막내 이수빈은 여전히 화려한 미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었고 짧은 문장으로 영상을 채웠습니다. 저는 언젠가 돈 많고 매너 좋은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그녀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촬영을 마치고 조명을 끄는 순간 방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녀는 천천히 화장을 지웠습니다. 깨끗해진 얼굴에 남아있는 것은 피로와 불안이었습니다. 나도 뒤처지면 버려지는 걸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지은호는 마감을 하였습니다. 의자를 뒤집어 올려놓고 걸레를 쥐고 바닥을 훔쳤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박성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작은 약봉투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다. 따뜻한 차라도 마셔라. 그의 말은 짧았고 눈빛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발을 따라 움직였고 그림자는 서로의 그림자를 건드리며 길게 늘어졌습니다. 성재는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괴롭힘을 당하던 날이 있었다. 그때 지혁이 앞에 섰다. 그날 이후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나는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는 늘 그런 사람이었죠. 그 말 속에는 미련과 존경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성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한다. 혹은 내가 몰랐던 그의 면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다.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변한 건 어쩌면 나일지도 몰라. 그녀의 발걸음이 아주 조금 느려졌습니다. 이지혁은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미처 돌려보내지 못한 청첩장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쓸모를 잃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종이에는 가족의 체면과 자신의 결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겹겹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 뜬 한 통의 부재중 전화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도착하였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러나 문장 하나는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그는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작은 불씨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하늘건설 로비의 낮고 차가운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고성희가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했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비서에게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도를 정리하세요. 추측은 길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내는 호흡으로 모두가 걷게 하세요. 그녀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 전화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차갑고 고요하였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그녀는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지은호. 며칠 뒤 지은호에게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하게 좋았습니다. 그녀는 단어 몇 개를 다시 읽었습니다. 기한 준수 보안 해지 조항. 그녀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고성희의 손이 부드럽게 계약서를 밀어주었습니다. 은호 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들었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은 미소와 계산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누구에게 향하는 길인지 지은호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사인을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박영나의 작업실 앞 문틈으로 얇은 종이 쪽지가 밀려 들어갔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작업실의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영나는 휴대폰을 쥔 손을 떨어뜨릴 뻔하였습니다. 전화를 걸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반대편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어조였습니다. 괜찮다. 문단속 잘하고 내일 아침에 가겠다. 그 시간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이지혁은 어두운 방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러나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새벽에 죽을 끓였습니다. 소금 간을 아주 약하게 하였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지혁의 손등에 숟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뜨거우니 천천히 먹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지혁은 앉아서 죽을 한 숟갈 떴습니다. 따뜻함이 혀끝에서 목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 따뜻함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느끼려 애쓰며 천천히 삼켰습니다. 어머니. 그는 낮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닿게 하였습니다. 이상철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밝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켜진 듯 하였습니다. 박성재가 낮에 카페를 찾았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면 같이 걸을래. 지은호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해질 무렵 다시 만났습니다. 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성재는 조심스레 마음을 꺼냈습니다. 나는 오래 기다렸다. 내가 웃는 얼굴을 옆에서 오래 보고 싶었다.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아직 저는 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않겠다. 다만 이번에는 내가 내 마음을 외면하지는 않겠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미세하게 표정이 굳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짧은 문장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날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만나고 싶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껐습니다. 누구야? 성재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